함께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2026년 4월 8일 수요일, 그러니까 바로 오늘 시장을 그야말로 휩쓸어버린 엄청난 데이터와 보고서들입니다. 네, 정말 오늘 하루는 자본시장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날이었죠. 맞아요. 오늘의 심층 분석, 이 딥다이브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루 만에 막 기록적인 폭등을 보인 주식시장, 그리고 그와는 전혀 다르게 완전 초양극화의 길을 걷고 있는 부동산 시장 데이터를 해부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돈의 흐름이 어디로 그리고 왜 움직이고 있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좋은 접근입니다. 오늘 자료는 뭐랄까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거든요. 숫자가 아니다. 네,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는지 그 거대한 심리전의 결과물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 심리전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늘 아침에 딱 계좌를 열어봤는데 하루 만에 코스피가 무려 7% 가까이 수직 상승한 걸 목격하신 겁니다. 와, 이건 뭐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그야말로 폭발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뭐 수와 올려진 수준이었죠. 근데 이 엄청난 폭등을 촉발시킨 이유가 두 국가가 정확히 14일 동안만 서로 총을 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작 2주간의 휴전이잖아요. 그 짧은 침묵에 시장은 수십 년짜리 거대한 재건 시대가 열린 것처럼 반응했어요. 뭐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고작 2주니까요. 하지만 금융시장의 언어로 번역을 해보면 그 14일의 침묵은 귀를 찢을 듯한 거대한 환호성과 같습니다. 거대한 환호성이요. 네, 오늘 우리가 볼 데이터들은 이성적인 숫자 계산이 아니에요. 극도의 공포에 질려있던 자본이 그 가장 끔찍한 악몽에서 딱 깨어났을 때 어떻게 순식간에 탐욕과 희망으로 돌변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심리학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와, 스케일 자체가 경이롭긴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무려 6.87% 상승해서 5,872포인트, 거의 6천 턱 밑까지 단숨에 치솟고요. 맞습니다. 코스닥도 엄청났죠? 네, 코스닥 역시 5.12% 오르면서 1,089포인트로 그 천선을 아주 가볍게 안착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안정세를 보였고요. 자, 이 상황을 하나씩 풀어보죠. 가장 놀라운 건 외국인 자본의 움직임이었어요. 외국인들이 오늘 정말 무섭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중동 사태 때문에 시장에서 무려 40조 원 규모를 순매도하면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한시적 휴전 합의 소식 한 방에 오늘 하루에만 3,703억 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아주 극적인 반전이죠. 네, 이건 뭐랄까 마치 꽉 막혀있던 거대한 댐의 수문이 단숨에 팍 열리면서 돈의 물길이 쏟아져 들어온 것 같았어요. 물론 기관은 4천억 원, 개인은 3,429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차액을 실현하긴 했지만요. 이 현상을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그 40조 원이라는 돈이 아예 사라졌던 게 아닙니다. 어디 숨어 있었던 건가요? 네, 시장 주변을 맴돌면서 이른바 테일 리스크, 발생 확률은 낮지만 터지면 모든 것 파괴하는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간을 보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금융시장이 견딜 수 있는 건 오직 계산 가능한 악재뿐입니다. 금리 인상이나 실적 악화는 엑셀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사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계산기가 아예 먹통이 되는 완전한 암흑 상태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14일 휴전 소식은 시장을 짓누르던 그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안대를 일시적으로 벗겨준 겁니다. 그러자 억눌렸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폭발적으로 확산된 거죠. 그렇군요. 안대가 벗겨지자마자 그 돈의 물길이 정확히 어디로 향했는지가 오늘 정말 흥미로웠어요. 가장 자극적이고 거대한 내러티브를 찾았죠. 바로 재건입니다. 네, 재건의 꿈을 먹고 자라는 주식들. 대우건설하고 GS건설 같은 대형주는 오늘 아예 상한가로 직행해버렸고요. 현대건설, DL-ENC도 무려 14에서 20%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단순 시공사들만 오른 게 아니에요. 맞아요. 히림 같은 기업도 눈에 띄더라고요. 중동에서 공항이나 병원 설계, 감리 같은 굵직한 이력이 있어서인지 바로 자본의 선택을 받았죠. 근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로봇 관련주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건설 로봇, 인프라 테마주들 말이에요.
수산 세보틱스나 전진건설 로봇 같은 종목들이 재건 필수템으로 꼽히면서 20% 이상 폭등했단 말이죠. 아니, 건물을 짓는데 당연히 기계가 필요하긴 하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로봇이라는 키워드에 열광하는 건가요? 그건 중동이라는 환경의 특수성,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현대 재건 사업의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과거처럼 뙤약볕 아래서 인부들이 직접 시멘트를 붓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 그 옛날 중동건설 붐 때랑은 다르다. 완전히 다릅니다. 극단적인 기후, 심각한 노동력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단순 복구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동화된 스마트 시티를 원하거든요. 아하,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 인간 노동력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듈형 건축물을 3D 프린터로 찍어내고 자율주행 건설 기계가 밤낮 없이 인프라를 까는 시스템이 필수적인 겁니다. 자본은 바로 그 미래의 공사판을 상상하면서 베팅을 한 거죠. 오늘 네이버 주가가 2.86% 오르면서 20만 원대에 마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잠깐만요, 네이버요? 우리가 아는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재건 테마에 묶인다고요? 네이버는 단순 포털이 아니라 클라우드, AI,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가진 거대한 IT 인프라 기업입니다. 아, 디지털 트윈이라면 그 현실의 도시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복제하는 기술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스마트 시티를 지을 때 모래 위에 무작정 삽부터 푸지 않습니다. 가상 공간의 도시를 먼저 만들어서 교통량이나 기후변화 시뮬레이션을 수만 번 돌려보죠. 시장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IT 기술조차 재건의 핵심으로 보고 돈을 넣은 겁니다. 와, 진짜 엄청난 그림이네요. 근데 전문가님,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여기서 정말 논리적으로 따져보자고요. 미국과 이란의 합의는 고작 2주간의 한시적 휴전입니다. 당장 2주 뒤에 다시 미사일이 날아다닐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불안한 평화죠. 그런데 수십 년이 걸릴 그 중동 재건 사업의 가치, 로봇 수요, 이걸 지금 당장의 주가에 20%씩 막 상한가로 전부 반영해버리는 거, 이게 과연 논리적인 시장의 반응인가요? 아니면 그냥 소외될까봐 두려운 과도한 기대감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비이성적인 광기 같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원래 현재의 사실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선반영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을 산다. 네, 2주라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안도감을 줬고요. 그 안도감이 거대한 내러티브에 돈을 던질 충분한 명분을 제공한 겁니다. 아, 진짜 내일 당장 삽을 뜰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라요? 맞아요. 이 재건이라는 매력적인 스토리에 다른 사람들도 돈을 들고 뛰어들 것이라는 그 연쇄적인 기대감, 그 가능성에 베팅을 한 거죠. 와, 14일의 휴전이 진짜 평화든 아니든 일단 축포가 터졌으니 그 불꽃놀이에 함께 올라타자는 거군요. 참 무섭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한 시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선을 완전히 돌려보죠. 부동산 시장 말씀이시군요. 네, 글로벌 이벤트로 완전 축제 분위기인 주식시장에서 시선을 딱 돌려서 우리 국내 현실로 와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저 넓은 글로벌 재건의 바다로 나아갈 때 국내 부동산 시장에 있는 자본들은 지금 완전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국내는 지금 살인적인 고금리라는 현실의 파도 한가운데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그 거센 금리의 파도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단 하나의 구명조끼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데이터에서 나타난 초양극화 현상입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울트라 폴라라이제이션, 그야말로 극단적인 쏠림이죠. 데이터가 진짜 충격적이에요. 지금 4월 외곽을 보면 1% 내외의 보합세, 그러니까 거래가 말라붙어 있거든요. 네, 멈춰 있죠. 그런데 강남권, 한강변, 특히 삼성동, GBC 개발이 가시화되고 GTX A, C 노선 호재가 있는 곳들은 신축이나 재건축으로 돈이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높은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지역 간 가격 격차가 무려 4배 이상 벌어졌어요. 아니, 같은 서울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이유는 부동산이 가진 레버리지 속성 때문입니다. 주식은 내 돈 투자해서 잃으면 그만이지만 부동산은 은행 돈을 얹어서 사잖아요. 그렇죠.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처럼 이자 부담이 엄청난 시대에 외곽 지역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내 원금은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한 번의 실수가 치명상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떨어질 위험이 1%라도 있는 곳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당장 무리해서 대출을 끌어 쓰더라도 절대 가격이 안 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 1급지, 그 단 하나의 구명조끼에만 매달리는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17억 로또의 광기. 오늘 분양시장 데이터 보셨죠? 네, 정말 경이로운 경쟁률이었죠. 전용 59제곱미터, 흔히 말하는 24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약 18.6억 원, 무려 18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당첨되면 17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이른바 로또 청약에 5만 명이 넘게 몰렸어요. 역대 최고 경쟁률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5만 명이나 되는 평범한 사람들이 18.6억이라는 빚의 늪으로 뛰어들었을까요? 시세 차익 17억 원 때문 아닌가요? 눈이 돌아갈 만하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이 가장 싸다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싸다. 18억이 넘는데요. 공사비가 폭등하고 인건비가 오르고 서울에 남은 땅은 없다는 뉴스를 매일 보잖아요. 오늘 저 18.6억이 숨막히게 비싸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아예 이 시장에 진입조차 못할 거라는 공포가 있는 겁니다. 아, 영원히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소외불안 증후군인 포모가 만들어낸 결과군요. 경제적 공포를 오히려 극한의 빚으로 덮어버리려는 참 모순적인 심리입니다. 네, 소매 시장의 전형적인 감정적 반응이죠. 그런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완전히 얼음장처럼 차갑고 이성적인 시장이 부동산 안에 또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프라임급 오피스 시장이요. 여기는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곳인데 이들에게 감정이나 포모는 없습니다. 철저히 엑셀과 숫자로만 대화하죠. 데이터를 보니까 프라임급 오피스는 임대료가 계속 오르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기업들이 좋은 오피스를 계속 원한다는 거잖아요. 임대료는 오르죠. 그런데 이 수천억짜리 빌딩들의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수익률은 보합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임대료가 오르면 가치도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금리가 등장합니다. 기관이 이 빌딩을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가 5%라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그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률이 4%라면 어떨까요? 5% 내고 돈 빌려서 4%를 번다. 그럼 가만히 앉아서 매년 1%씩 손해보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역마진입니다. 기관의 엑셀 시트에 이 마이너스가 찍히는 순간 그 건물이 아무리 강남 한복판에 있어도 앞으로 임대료가 오를 거라는 스토리가 있어도 절대 안 삽니다. 그냥 관망하는 거죠. 야, 개인이 18억짜리 청약에 나중에 오를 거니까 일단 빚내서 버티자 하고 물려드는 거랑은 완전히 정반대네요. 철저하게 현재의 펀더멘탈, 입지, 공실률, 그리고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만 냉혹하게 따지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공감이 가시나요?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그 소매 시장의 뜨거운 포모인가요? 아니면 숫자가 안 맞으면 절대 안 움직이는 기관의 냉철한 펀더멘탈 분석인가요? 참 대비되는 두 모습입니다. 네, 자본시장은 늘 이렇게 인간의 감정과 수학적 냉혹함이 충돌하는 곳이니까요. 자, 이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시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2주간의 짧은 휴전 소식에 40조 원의 썰물을 뒤집고 재건의 희망을 쏘아올린 그 폭발적인 주식시장이 있었고요. 반대로 높은 금리의 현실 속에서 오직 강남 신축과 17억 차익의 로또 청약이라는 안전지대로만 돈이 몰리는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자료에는 멍시되지 않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지금 저 부동산 시장의 광기를 지탱하는 가장 큰 믿음은 결국 무조건 지금이 가장 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저 증시를 폭등시켰던 2주간의 한시적 휴전이 깨지고 다시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몰아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부담이 예상치를 아득히 뛰어넘게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과연 그때도 무려 4배나 가격이 벌어진 강남권의 그 똘똘한 한 채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안전한 구명조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장 무거운 낫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라앉게 만들어버릴까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네, 이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여러분의 자본은 지금 어느 쪽을 향해 헤엄쳐야 할지 오늘 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